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정이에요. 올해로 33이고 결혼 8년 차 주부예요.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저는 이제 막 돌 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사실 제 이야기는 명절에서 시작돼요. 듣다 보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진짜 현실이니까요. 명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가 이번 추석엔 신우네랑 캠핑 같이 가자고 하시네. 그 말에 저는 또 시작이네 싶었죠. 시댁은 우리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 아기는 이제 11개월. 솔직히 가기 벅찼어요. 그래도 추석인데 안 가면 뭐라 하겠지 싶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하루만 다녀오자. 캠핑장 도착하자 시누이 남편 시부모님이 반갑게 맞이했죠. 근데 그 반가움은 저한테가 아니라 아기한테만 쏠려 있었어요. 어머, 아유, 우리 손주 왔네. 그 뒤로는 시누이 가족 중심의 대화뿐이었죠. 남편은 그저 웃으며 고기 굽느라 바빴고 전 계속 아기 뒤치다꺼리. 밤이 되자 신우 남편이 제 남편한테 그러더군요. 명절 끝나면 이번 주말에 니네 집 한번 가자. 그때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신우가 전화를 했어요. 주말에 갈게. 아니,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간다고. 가도 되냐? 도 아니고 갈게요였어요. 남편은 그래, 오라 그래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말엔 아기 예방접종도 있고 청소도 해야 하는데 했더니 남편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하더군요. 사실 매번 그래요. 시댁 쪽은 무조건 예스. 우리 집은 늘 나중에. 시누이 가족이 한다 하면 우리는 다 맞춰요. 예전엔 아이가 어려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이 다 됐는데도 여전해요. 남편은 그냥 우리 집은 그런 거야라고 넘기죠. 신우네가 우리 집에 오는 날 전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요. 요리, 청소, 장보기. 남편은 엄마 아빠 오시는데 좀 도와라 한마디. 신우네는 와서 애가 커서 좋겠다 하면서 발만 담그듯 앉아있고 결국 설거지까지 다 제 몫이죠. 신우 남편은 소파에 눕고 시부모님은 TV 보시고 남편은 맥주 따고. 그때마다 속에서 뭔가 쿵 내려앉는 기분이에요.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이번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면 안 될까? 했더니 남편이 정색했어요. 왜 그래? 가족이잖아. 그 말 진짜 싫었어요. 가족이면 서로 배려해야지 왜 늘 한쪽만 참아야 하는지. 신우 남편이 하자 그러면 무조건 들어야 돼?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결국 그 주말 신우네가 왔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문을 열었죠. 왔어요, 언니. 신우는 어머, 또 살 빠졌네 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 뒤엔 눈치 좀 챙겨라는 말이 숨어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주고 저는 혼자 속이 뒤집혔죠. 그날 밤 설거지하던 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대로 가면 언젠가 터진다. 마트 바구니를 끌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소고기는 접고 과일은 세일품으로 바꾸고 맥주는 한 캔만. 방문 하루에 최소 5만 원은 날아간다. 고기 굽고 과일 깎고 아이 간식까지. 집에 오는 길 카트 손잡이가 묵직했다. 무게는 물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공기 때문인 것 같았다. 저녁을 먹다 조심스레 말했다. 이번 주는 어려워. 예방접종도 있고 집도 정리해야 하고.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단호했다. 그냥 오라면 오게 해. 통보하고 오면 되지. 통보. 그 단어가 마음을 긁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숙소 관리자 같았다. 우리 사정도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그래봤자 엄마 상처받아. 나는 웃음이 났다. 상처는 늘 나만 받아왔는데 아무도 묻지 않았다. 친정엄마에게 연락이 왔다. 명절 끝났으면 한번 와라. 내 아빠가 손주 보고 싶대. 결혼 8년 친정은 울진이라 2번밖에 못 왔다. 내가 아기를 안고 버스에 올라타는 상상을 했다. 그 옆자리에 초조가 앉아있고 뒤에는 미안함이 서 있었다. 이번 주는 좀 힘들어요. 다음 주 시도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신우이와 통화 중이었다. 이번 주에 오라고? 그래 와. 애기 침대 치워놓을게. 침대는 내 잠자리였고 치워지는 건 나였다. 토요일 오전 11시 초인종이 빠르게 울렸다. 왔다. 라는 남편의 외침과 함께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신혼의 가족이 한가득 들어왔다. 신발장이 숨이 찼다. 민정아, 뭐 도와줄 거 없어? 신우가 물었지만 이미 손에 아이 장난감을 들고 소파로 갔다. 주방엔 나와 프라이팬만 남았다. 기름이 튀고 냄새가 차고 설거지통에 접시가 탑처럼 쌓였다. 아기가 울었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 틈으로 말했다. 애 좀 바로 젖병 줘. 우는 소리 시끄러워. 손을 멈춘 채 젖병을 찾는데 남편이 웃으며 뒤를 스쳤다. 잠깐만, 나 형부랑 축구 얘기해야 돼. 주방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지만 더워졌다. 나는 젖병을 들고 배달의 기수처럼 방으로 뛰었다. 오후 3시 곰탕을 덮여내고 과일을 깎아 나르자 소파에서 파도처럼 웃음이 터졌다. 신우 남편이 말했다. 올해는 우리 캠핑 더 다니자. 다음엔 니네가 장다봐. 나는 머릿속에서 계산서를 펼쳤다. 다음엔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겠지. 쓱 마음속 감정서도 옆에 펼쳐졌다. 억울함, 피로, 소외. 몰아서 쌓인 그 서류들을 어디에 제출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설거지를 하다 그릇 하나를 놓쳤다. 딱소리. 괜찮아? 라는 말은 없었다. 그릇 조심해. 그거 세트야. 나는 깨진 조각을 주워 담았다. 손끝에 가느다란 피가 맺혔다. 그 피가 오늘의 영수증 같았다. 밤 모두가 돌아갔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이 갑자기 넓어졌다. 그런데 숨이 더 가빴다. 남편이 물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오늘 분위기 좋았잖아.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일했어. 웃음소리 배경음에 맞춰서. 가족한테 이 정도도 못하냐? 그 순간 오래 덮어두던 문장을 꺼냈다. 나는 가족이야? 아니면 서비스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말 선 넘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은 이미 오래전에 넘어져 있었고 우리는 그 위에서 일상을 밟고 있었다. 아기가 잠든 후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개다 말고 멈췄다. 방 안에서 남편이 신우이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소리가 들렸다. 민정이 요즘 예민해. 내가 알아서 좀 맞춰줘. 맞춰라 라는 단어가 또 등장했다. 나는 빨래 집게를 쥐고 침묵했다. 손등에 남은 붉은 스크래치가 따끔거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동네 맘카페에서 쪽지. 언니, 지난번 100일 모임 때 울던 거 보고 걱정됐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눈물이 핑 돌았다. 혈연이 아닌 사람의 문장이 더 따뜻했다. 밤이 깊어가고 집은 조용했지만 내 귓가엔 균열나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가 내일의 큰 소동을 예고하는 벨소리처럼 들렸다. 토요일 아침 눈을 겨우 떴는데 거실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정아, 우리 왔어. 신우네였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남편은 그 옆에서 이미 문을 열고 신발을 받아주고 있었다. 깜짝 방문이라 놀랐지? 신우가 웃었다. 놀란 게 아니라 분노가 끓었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네, 깜짝이네요. 속으로는 외쳤다. 우리 집을 왜 니네가 깜짝 방문해? 아이 방엔 이미 신우이의 아이들이 뛰어들어와 장난감을 쏟아놨다. 레고 조각, 블록, 크레파스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내 아이가 좋아하던 곰인형이 짓밟히는 걸 봤다. 그건 조금 아끼는 거라 조심스레 말하자 신우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애들끼리 노는 건데 뭘. 그 말 끝에 피식 웃는 신우의 표정이 눈에 밟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방 문을 닫을 때마다 내 마음 문도 하나씩 닫아갔다. 점심상에 삼겹살이 올랐다. 신우 남편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형수, 고기 맛있네. 다음엔 좀 더 두껍게 썰어봐요. 그 한마디가 기분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남편은 옆에서 웃었다. 야, 너도 민정이 손맛에 중독됐네. 나는 입가를 억지로 올렸다.
중독되면 다음엔 알아서 구워 드세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어색한 웃음. 시어머니가 말투가 왜 그러니? 하셨다. 그 말은 내 입을 다시 봉인하는 마법 같았다. 모두 낮잠을 자는 사이 나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세면대에 물을 틀었다. 물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에 섞여 내 숨이 떨렸다. 거울 속엔 낯선 얼굴. 결혼 전엔 활짝 웃던 내가 있었는데 지금은 입술이 굳은 사람만 남아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해? 애 우는데 안 들어가? 나는 거울에 속삭였다.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면 난 뭐야? 다음 주 신우가 또 연락했다. 주말에 엄마랑 같이 갈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 주엔 안 돼요.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 저랑 제 가족이 쉴 약속이요. 전화기 넘어 정적. 그리고 냉소적인 한마디. 요즘 왜 그래, 민정아? 예전엔 안 그랬잖아. 예전엔 몰랐거든요. 내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날 이후 신우는 남편에게 전화를 돌렸고 남편은 나를 불렀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만들어?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 말이 내 심장을 때렸다. 받아들이는 건 사랑이 아니야. 복종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문을 세게 닫았다. 며칠 후 시댁 단톡방에 신우가 메시지를 남겼다. 민정이 요즘 많이 변했네. 감정 조절 좀 해. 남편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결국 폭발했다. 당신 왜 아무 말 안 해? 괜히 싸움 만들고 싶지 않아. 싸움이 아니야. 난 당신 편이 아니라는 게 더 싸움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났다. 민정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었다. 예민? 당신은 둔감해서 문제야. 아기는 울고 남편은 방문을 닫았다. 문 닫히는 소리가 결혼 8년의 균열 소리 같았다. 밤이 깊었다. 아기는 겨우 잠들었고 나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깨진 접시 하나, 차가운 국물 냄새. 핸드폰 화면엔 익십된 신우의 메시지. 그냥 우리가 잘못했나 봐요. 그 문장은 사과 같았지만 독이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싸워야겠다. 그날부터 나는 작은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언제 누가 어떤 말로 나를 눌렀는지. 그건 복수의 노트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증거였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다. 주말에 부모님 오신대.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만 좀 오면 안 돼? 우리도 쉴 시간이 필요해. 또 시작이네. 가족이 오는데 왜 그래? 그 말 이제 질렸다. 가족이면 서로 배려해야지. 왜 나만 배려해야 돼? 남편은 숟가락을 탁 놨다. 그렇게 말하면 부모님 마음 상해. 나는 웃었다. 상처받는 사람은 늘 나였어. 그날 저녁 밥상 위엔 반찬보다 침묵이 더 많았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민정아, 이번엔 우리가 간단히 밥만 먹고 갈게.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늘 다 준비해라는 말과 같았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말했다. 봐봐, 엄마도 배려하잖아. 그 배려는 늘 일방통행이었다.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더 안전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 배려 한 번쯤 나한테도 해주면 안 될까? 그 주말 또다시 현관문이 열렸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가족. 집안이 북적거렸고 주방엔 끓는 소리와 한숨이 섞였다. 남편은 리모컨을 잡고 채널을 돌렸다. 나는 고기 굽고 국 끓이고 접시 닦고. 신우가 말했다. 민정아, 애들 방 좀 넓혀야겠다. 장난감 너무 많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애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신우가 피식 웃었다. 참 별걸 다 챙긴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콕 찔렀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다. 그 침묵이 제일 잔인했다. 설거지를 하는데 신우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다.
민정 씨, 형님이 요즘 좀 예민하시네. 남편은 같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손이 미끄러져 유리컵이 깨졌다. 쨍그랑.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괜찮아? 라는 말은 또 없었다. 대신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들렸다. 그릇 조심 좀 해. 위험하잖아. 나는 조용히 수세미를 던졌다. 이제 좀 그만하세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신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언니, 왜 그래요? 별일 아닌데. 별일 아닌 게 쌓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그제야 일어나 말했다. 민정아, 지금 그만하자. 당신은 늘 그만하자고 하지. 하지만 난 이제 시작하려고. 그 말에 공기가 찢어졌다. 그날 밤 우리는 말을 섞지 않았다. 남편은 거실에서 잤고 나는 아이방 옆에서 불 꺼진 천장을 봤다. 핸드폰엔 신우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민정아, 오늘 왜 그렇게까지 했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손가락이 떨렸다. 몰라서 묻는 거야? 답장은 하지 않았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사람들. 그 침묵이 오히려 내 편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니?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힘들면 그냥 와. 돈 없어도 돼. 사람만 와. 그 말이 내 심장을 꽉 붙잡았다. 사람만 와. 시댁은 항상 준비해서 와라였는데 친정은 그냥 와라였다. 그 차이가 사랑이었다. 며칠 뒤 남편이 말했다. 민정아, 엄마가 이번 주에 다시 보자고 하셔. 나는 아직 마음이 정리 안 됐어. 그래도 나 좀 생각해줘. 사이가 나빠지면 난 곤란하잖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당신이 곤란한 게 아니라 나는 고통스러워. 그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순간 깨달았다.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신우 편과 중간에서 눈치 보는 관리자였다. 나는 말없이 거실로 나왔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나한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싸워.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스며들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평소처럼 말했다. 오늘 저녁에 신우 온다니까 밥 좀 해놔. 그 말에 숟가락을 놓았다. 왜 나한테 말해? 당신이 불렀잖아. 남편은 짜증을 냈다.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자는 건데 왜 그래? 같이 먹자는 게 아니잖아. 늘 나 혼자 준비하잖아. 그는 신발을 신으며 중얼거렸다. 진짜 피곤하다. 문 닫히는 소리 뒤로 내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다. 피곤한 건 나인데.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오늘 신우 안 온다고 했어. 그래? 다행이네. 근데 엄마가 대신 오신대. 웃음이 나왔다. 진짜 허탈한 웃음이었다. 당신한텐 우리 집이라는 게 뭐야? 우리 둘이 사는 집이야? 아니면 시댁 별관이야? 남편은 말을 삼켰다. 말 조심해라. 왜? 지금껏 조심한 건 나뿐이었잖아.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만해. 피곤하다고 했잖아. 나도 피곤해. 하지만 당신은 나를 쉬게 해준 적이 없어. 밤 아기가 잠든 뒤 거울을 봤다. 눈밑은 퀭했고 입술엔 생기가 없었다.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이었나? 거울 속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 한 줄기만 흘렀다. 그 눈물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결심이 섰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준비할 거야. 나는 서랍을 열고 가계부를 꺼냈다. 지출 내역, 생활비, 시댁 방문 시 쓰인 돈. 하나씩 정리했다. 언젠가 말이 아니라 증거로 싸워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며칠 뒤 남편이 퇴근 후 물었다. 왜 요즘 나 피하냐? 피하는 게 아니라 숨 좀 쉬는 거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 말이 조금 늦게 들렸다. 그래, 안 되지. 근데 당신은 뭘 바꿨어?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당신한텐 그게 평범이지. 나한텐 고통이야.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내 편이 되는 게 첫걸음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멀리 밀어냈다. 그 주 주말 시댁에서 전화가 왔다. 민정아, 이번에 가족 회의 좀 하자. 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 그 말이 무서웠다. 가족 회의라는 말 뒤에는 항상 내가 문제야가 숨어 있었다. 남편은 같이 가자고 했다. 혼자 가. 뭐? 이번엔 당신이 당신 가족이랑 얘기해. 남편이 놀란 눈으로 날 봤다. 그럼 나 혼자 욕먹으라고. 나는 이미 8년 동안 욕먹었어. 그 말이 공기 중에 천천히 떨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결국 혼자 시댁으로 갔다. 밤늦게 돌아온 남편의 얼굴엔 피로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 내가 너무 예민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든대. 그래, 또 그 말이네. 민정아, 우리 그냥 예전처럼 돌아가자.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예전처럼? 다시 참으라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 사랑은 해? 그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건 잘 모르겠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멈췄다. 그게 답이야. 그날 밤 우린 같은 집에서 다른 세상에 있었다. 그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뒤 아기를 재우고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나 이제 더 이상 이런 집의 일부가 아니야. 그날 나는 오랜만에 친정으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주말에 애 데리고 갈게.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번졌다. 그래, 그냥 와. 사람만 와. 그 문장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 나는 웃으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이번엔 진짜로. 친정에서 이틀을 보내고 돌아온 날 집안 공기가 낯설었다. 식탁 위엔 찬밥이 그대로였고 거실은 조용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다. 이틀이나 연락 없이 나갔어. 그게 맞아? 나한테 맞았어. 너무 오랜만에 숨 쉬었거든.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런 식이면 진짜 끝나. 그 말이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의 신호 같았다. 그래, 끝내자. 당신이 시작한 걸. 다음 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문을 열며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단단했다. 이혼을 원하시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이혼보다 평화를 원해요. 그 평화를 얻으려면 끝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끝낼 준비를 해야겠네요. 서류 위에 펜을 올리는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머릿속은 맑았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두려움보다 자유가 더 크구나. 며칠 뒤 남편이 알았다. 너 변호사 만났어? 응. 진짜 미쳤냐? 내 생각은? 내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가족은 원래 이런 거야. 아니,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당신들은 날 지옥에 가둔 거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넌 지금 이기적인 거야. 그래, 이기적일래. 평생 타인한테 맞춰 살았거든. 그날 밤 그는 방을 박차고 나갔고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이제 엄마가 우리를 지킬게. 이틀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정아, 이혼 생각한다며? 애는 어쩌려고 그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 질문이 너무 익숙해서 웃음이 나왔다. 몰라서 물으시면 말해도 모를 거예요. 전화를 끊자마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너 미쳤다. 애한테 평생 상처 줄 거야. 니네 부모님도 실망하실 거다. 나는 폰을 꺼뒀다. 그들의 말이 내 인생의 자막이 되긴 싫었다. 며칠 후 민정은 처음으로 아무 연락도 받지 않는 하루를 보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셨다. 창밖엔 노을이 지고 사람들은 웃고 아이들은 뛰었다. 이게 평범한 하루였구나. 지금껏 그렇게도 원했던 평범함. 누군가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평화. 그날 민정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혼은 죄가 아니야. 포기가 아니라 회복이야. 남편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그래서 진짜 끝낼 거야? 응.
내가 그렇게 나빴냐? 당신은 그냥 당신 가족의 아들이었지, 내 남편은 아니었어. 그는 눈을 감았다. 우리 그래도 사랑했잖아. 그건 오래전에 끝났어. 사랑은 같이 싸우는 거였는데 당신은 나 대신 등을 돌렸잖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민정은 미소 지었다. 미안하단 말보다 이젠 그냥 서로 자유로워지자. 그 말 뒤엔 이상하게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이제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감옥이 열린 느낌이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새벽. 민정은 아이 옆에서 조용히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기 시작했다. 창밖에 해가 떠오르고 아이가 뒤척였다. 엄마.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그래, 엄마야. 그리고 이제 엄마도 행복할 거야. 그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공기. 비로소 살아있는 냄새였다. 이사 첫날 아침. 민정은 좁지만 햇살이 잘 드는 새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베란다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전기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 집 좋다. 그 한마디에 웃음이 났다. 커피 향이 퍼지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래,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나만의 집. 그제야 진짜 집이 어떤 건지 알았다. 몇 주 뒤 민정은 근처 어린이집 조리보조 일자리를 얻었다. 낮은 시급이었지만 스스로 번 돈이었다. 퇴근 후 아이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다. 오늘은 엄마가 돈 벌어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가 박수를 치며 웃었다. 작은 행복이 이렇게 크구나 싶었다. 예전엔 명절 때마다 수백만 원이 오갔지만 그 어떤 때보다 지금이 더 풍요로웠다. 마음의 평화는 통장 잔고보다 크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민정아, 나야. 남편이었다. 잠시 침묵 끝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아이는? 밥 잘 먹고 잘 웃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너무 늦었지? 응. 하지만 늦어서 다행이야. 짧은 통화가 끝나자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이제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다 지나간 계절일 뿐이었다. 밤 아이가 잠든 후 민정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민정에게. 너 참 잘 버텼다.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너로 살아줘서 고마워. 이제부터는 웃는 날이 많길.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편지를 접어 노트 사이에 넣었다. 그건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이별 편지이자 새 출발의 선언이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민정은 아이 손을 잡고 공원으로 나갔다. 벚꽃이 흐드러지고 아이는 나비를 쫓아 달렸다. 엄마, 나비 잡았어. 민정은 웃었다. 그 웃음은 몇 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이 표정이 엄마 닮았네요. 참 행복해 보여요. 그 말이 마음을 울렸다. 그래, 행복은 결국 내 표정에 달려 있었던 거야. 다음 해 추석 친정엄마가 전화를 걸었다. 올해는 우리 집 와서 송편 빚자. 민정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엄마. 이번엔 내가 갈게. 아이와 함께 만든 송편이 한쪽으로 기울었지만 그 모양 그대로 예뻤다. 그날 저녁 가족끼리 둘러앉아 웃으며 송편을 나눴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민정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토록 원하던 평범한 명절이었다. 밤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은 참 평화로웠다.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냈던 날들이 결국 나를 여기로 데려왔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내 이야기를 살고 있다. 창밖에서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속삭였다. 잘했어, 민정아. 민정은 조용히 웃었다. 응, 나 이제 진짜 괜찮아.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그 미소는 오랜 상처 위에 피어난 새봄 같았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